홍지윤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까지 그 무대는 분명히 불편한 시험처럼 보였다. 해외 행사장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일본어 노래를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준비된 순서가 아니었다. 관객석은 조용해졌고 진행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당황하길 기다렸고 누군가는 발음이 흔들리는 장면을 예상했다. 그런데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를 시험하려던 시선은 놀란 눈빛으로 바뀌었고 조용하던 객석에서는 박수가 먼저 터졌다. 홍지윤은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노래 한 곡으로 그 자리의 공기를 바꿔버렸다. 그 순간이 강렬했던 이유는 단순히 일본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 트로트 가수가 해외 무대에서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지점은 노래 실력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음향은 낯설고 관객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고 언어는 실수를 크게 만든다. 특히 일본어 가사는 짧은 모음 하나와 억양 하나만 흔들려도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홍지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을 바라본 뒤 첫 박자에 맞춰 목소리를 얹었다. 그 몇 초의 침착함이 모든 것을 갈랐다. 무대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해외 초청 행사에서 한국 가수에게 갑자기 일본어 곡을 부르게 하는 장면은 언제든 논란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홍지유는 이미 국내에서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 대중성을 증명한 가수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반주가 시작되자 눈빛을 바꿨다. 그 순간 관객들은 한 가지를 느꼈다. 이 가수는 지금 난처한 상황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홍지윤이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된 출발점은 이보다 훨씬 앞에 있다. 그녀는 1995년 3월 3일 태어났고 판소리와 국악적 발성을 바탕으로 무대 감각을 쌓아온 인물이다. 대중적 전환점은 TV조선 미스트롯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했고 2021년 3월 4일 결승까지 이어졌다. 당시 전국 시청률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크게 올라갔고 결승 무렵에는 30%를 넘나드는 화제성을 만들었다. 홍지유는 그 안에서 단순히 예쁜 이미지의 참가자가 아니라 고음과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을 동시에 보여준 참가자로 평가받았다. 미스트롯 이 첫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준 인상은 뚜렷했다. 심사위원들이 바라보는 긴장된 공간에서 그녀는 한복을 연상시키는 단아한 이미지와 강한 발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오디션 무대는 한 번의 실수로 흐름이 끊기는 자리다. 그러나 홍지유는 시작부터 흔들리지 않는 음정과 날카로운 고음으로 17명 마스터 앞에서 존재감을 남겼다. 이 경험은 해외 행사에서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았을 때도 다시 힘을 발휘했다. 큰 무대에서 압박을 견뎌본 사람만이 갑작스러운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외 행사에서 일본어 곡 요청이 더 민감하게 느껴진 이유도 있다. 한국 가수가 외국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다. 특히 한일 대중문화의 경계에서는 언어 선택 하나가 기사 제목이 되고 영상 댓글이 되고 팬덤 사이의 논쟁이 될 수 있다. 일본어 발음이 어색하면 실력 논란이 생기고 너무 과하게 맞추면 정체성 논란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은 준비되지 않은 외국어 무대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홍지유는 피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무모함이 아니라 계산된 프로의 본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첫 소절을 부를 때 목소리를 크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낮은 호흡으로 시작해 가사를 또렷하게 세웠고 곡의 분위기를 먼저 잡았다. 관객들이 예상한 것은 서툰 발음이나 불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안정된 호흡과 정확한 박자감이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관객조차도 가수의 긴장 상태는 알 수 있다. 소리가 떨리면 바로 느껴지고 시선이 흔들리면 바로 보인다. 그런데 홍지유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객석을 보며 미소를 유지했고 후렴으로 갈수록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첫 후렴 직후에 일어났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던 관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한두 사람이 박자를 따라 손뼉을 쳤고 그 소리가 옆자리로 번졌다. 무대 위의 가수에게 관객의 첫 박수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이 무대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다. 홍지유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소절에서 표정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리듬을 조금 더 열었다. 그때부터 무대는 시험장이 아니라 공연장이 되었다. 이 장면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홍지윤의 장르적 배경 때문이다. 트로트는 단순히 오래된 음악이 아니다. 짧은 한 소절 안에 감정의 굴곡을 넣어야 하고 청중과 눈을 맞추며 즉각 반응을 끌어내야 하는 장르다. 아이돌 무대가 정교한 안무와 팀워크로 설계된다면 트로트 무대는 한 사람의 호흡과 표정과 말하듯 노래하는 능력에 기대는 부분이 크다. 홍지유는 미스트롯 이 이후 각종 방송과 행사 무대를 거치며 이 감각을 빠르게 키웠다. 그래서 낯선 언어의 노래도 단순한 커버가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처럼 들리게 만들 수 있었다. 그날 현장에서 더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과장된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높은 음을 억지로 뽑아내거나 관객의 반응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소절마다 감정을 조금씩 쌓았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시작했고, 중간에는 발음을 또렷하게 밀었고, 후반에는 트로트 가수 특유의 꺾임과 여운을 살렸다. 이 방식은 안전하면서도 강했다.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은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술보다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다. 홍지유는 그 흐름을 끝까지 지켰다. 만약 그 무대에서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영상은 짧은 실수 장면만 잘려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에서는 왜 준비 없이 무대에 올랐느냐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외국어 발음이 어색했다면 조롱 섞인 댓글도 따라 붙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보다 어떤 태도로 그 순간을 돌파했는지를 먼저 말했다. 실력은 노래 속에 있었고 품격은 대응 방식 속에 있었다. 홍지윤의 강점은 위기 상황에서 더 선명해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맑은 인상을 주지만 무대에서는 생각보다 단단하다. 고음으로 갈 때 소리가 가늘게 흩어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한다. 가사 전달도 또렷하다. 트로트 무대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객이 가사를 듣고 표정을 읽고 감정선을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무대에서는 이 장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언어가 달라도 감정의 방향이 분명하면 관객은 반응한다. 홍지유는 바로 그 지점을 알고 있었다. 행사 관계자들의 표정도 처음과 달라졌다. 시작. 전에는 이 장면이 가벼운 즉흥 요청처럼 보였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진행자의 웃음은 더 이상 장난스러운 웃음이 아니었다. 예상 밖의 완성도를 본 사람의 웃음이었다. 무대 뒤 스태프들도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고 조명은 그녀의 얼굴을 더 오래 잡았다. 한 가수가 무대를 장악하면 현장의 모든 요소가 그 가수에게 맞춰 움직인다. 홍지유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중심이 되었다. 이후 이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보다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난 실력을 더 오래 기억한다. 리허설과 편집으로 다듬어진 장면은 아름답지만 즉석에서 버틴 장면은 진짜처럼 느껴진다. 홍지윤이 보여준 것은 단지 일본어곡 소화 능력이 아니었다. 낯선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잃지 않는 태도였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 가수로서의 색을 지키면서도 해외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노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상대를 이기려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군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무대 위에서 불쾌함을 드러내면 관객은 긴장한다. 반대로 너무 쉽게 웃어넘기면 상황의 무게가 사라진다. 홍지유는 그 사이를 정확히 걸었다. 차분했지만 약하지 않았고 부드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관객은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존중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홍지윤의 커리어를 보면 이런 장면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미스트롯 2에서 이름을 알린 뒤 그녀는
방송 무대와 지역 행사와 콘서트형 무대를 반복하며 다양한 관객을 만났다. 텔레비전 스튜디오의 카메라 앞과 지방 행사장의 야외 음향과 해외 무대의 낯선 객석은 모두 다르다. 한 가수가 이 차이를 견디려면 노래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이크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과 관객 반응을 읽는 감각과 갑작스러운 진행 변화에 대처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홍지윤은 그날 그 세 가지를 모두 보여줬다. 무대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박수의 길이었다. 처음에는 예의상 나오는 박수가 아니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 몇 초 동안 객석은 여운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박수는 늦게 커졌다. 이런 박수는 노래가 끝났기 때문에 치는 박수가 아니라 예상이 깨졌기 때문에 나오는 박수다. 그 순간 그녀를 시험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한 명의 가수가 자신을 증명한 장면뿐이었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에게 강하게 남는 이유는 누구나 비슷한 순간을 겪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평가받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실수하길 기다리는 공기를 느낄 때가 있다. 그때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홍지유는 말 대신 노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장 정확했다. 무대 위의 가수에게 가장 강한 반박은 설명이 아니라 다음 소절이다. 그녀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줬다. 홍지윤을 망신 주려던 의도가 있었는지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이 그녀에게 불리했다는 점이다. 준비된 선곡이 아니었고 언어도 부담스러웠으며 장소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과는 그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것이 실력 있는 가수의 무서운 점이다. 상대가 만든 조건 안에서도 자기 방식으로 판을 다시 짠다. 홍지유는 그날 일본어 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의심을 하나씩 지워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 안정됐다. 처음에는 긴장감을 누르는 듯했던 호흡이 어느 순간부터 무대를 끌고 가는 힘으로 바뀌었다. 관객의 박수가 리듬을 만들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 위를 지나갔다. 그때부터 누구도 그녀가 억지로 노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곡이 처음부터 그녀의 무대였던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차이다. 프로는 완벽한 조건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다. 불완전한 조건에서도 자기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홍지윤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중은 단순한 사건보다 반전이 있는 장면에 반응한다. 처음에는 곤란한 요청처럼 보였고, 다음에는 모두가 숨을 죽였고, 마지막에는 박수가 터졌다. 이 구조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러나 그 드라마를 완성한 것은 우연한 연출이 아니라 가수 본인의 실력과 침착함이었다. 그녀가 첫 소절을 흔들렸다면 반전은 없었다. 그녀가 표정을 잃었다면 박수도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그 몇 초의 선택에서 시작됐다. 이 장면은 홍지윤이라는 가수의 현재 위치를 다시 설명한다. 그녀는 오디션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머물지 않았다. 2021년 미스트롯2 이후 대중 앞에 나온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무대를 견디는 힘이다. 그리고 해외 행사에서의 갑작스러운 일본어곡 요청은 그 힘을 보여주는 압축된 장면이 됐다. 숫자로 보면은 그녀는 1995년생 젊은 트로트 가수이고 2020년 말부터 전국적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보인 태도는 그보다 훨씬 단단했다. 결국 그날 가장 중요한 장면은 마지막 음이 아니라 첫 소절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흔들릴지 지켜보던 순간에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실수를 예상하던 순간에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다. 모두가 난처한 장면을 기대하던 순간에 그녀는 공연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행사 에피소드가 아니다. 한 가수가 압박을 어떻게 예술로 바꾸는지 보여준 장면이다. 더 날카롭게 보면 이 무대의 핵심은 언어가 아니라 시선의 전환이었다. 행사장은 처음에 홍지윤을 바라봤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된 뒤에는 홍지윤이 행사장을 이끌었다. 시선의 주도권이 바뀐 것이다. 이것은
무대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은 압박을 받으면 말이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는다. 하지만 그녀는 반대로 속도를 늦췄다. 박자를 먼저 붙잡고 감정을 천천히 열었다. 그 느린 대응이 오히려 더 강한 자신감처럼 보였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선곡의 부담이다. 일본어 곡은 가사의 정확성뿐 아니라 감정의 거리감도 중요하다. 한국어 트로트처럼 한 단어를 길게 끌며 감정을 터뜨리는 방식만으로는 어색해질 수 있다. 그래서 홍지유는 과한 꺾기보다 선율의 흐름을 먼저 살리는 쪽을 택했다. 필요한 순간에만 트로트식 여운을 넣었고 나머지는 담백하게 처리했다. 그 선택 덕분에 노래는 그 낯선 언어의 흉내가 아니라 한 가수의 해석처럼 들렸다. 팬들이 이 장면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홍지윤의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다. 그녀는 화려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만 가진 가수가 아니다. 부드러운 얼굴과 단아한 무대 매너 뒤에 강한 승부 감각을 숨기고 있다. 미스트롯 2에서 수많은 참가자 사이를 통과하며 얻은 것은 순위만이 아니었다. 카메라가 자신을 잡는 순간과 관객이 반응하는 지점과 심사위원이 숨을 죽이는 타이밍을 몸으로 익힌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요청 앞에서도 그녀는 당황보다 리듬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다. 결국 그 해외 행사의 가장 큰 반전은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였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일본어 곡을 요구했든 무대가 끝난 뒤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요구한 사람이 아니었다. 기억에 남은 것은 홍지윤의 첫 소절과 마지막 박수였다. 이것이 무대의 냉정한 법칙이다. 관객은 의도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관객은 결과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충분히 강하면 불편했던 장면마저 가수의 대표 장면으로 바뀐다. 홍지유는 그 무대에서 크게 말하지 않았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누가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고르고 첫 소절을 불렀다. 그리고 그 한 소절이 모든 답이 됐다. 사람들은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까지 흔들 수는 없었다. 그날 무대가 끝난 뒤 남은 것은 당황한 가수가 아니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마저 자기 것으로 만든 가수 홍지윤의 이름이었다.